자, EL1 지워지고 L1 지워지고 EL1 제곱은 4. 따라서 L1은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방금 끝낸 게 n이 짝수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n이 홀수일 때도 해서 계산 결과를 끝까지 봐야 되겠죠? 자, 끝까지 해보면 이번에는 A, 2K는 1 더하기 자, A, 2K 마이너스 1이죠.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칸을 하나씩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A, 2K 마이너스 1은 1 더하기 A, 2K 마이너스 2분의 1. 네,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한 칸 낮춰서. 그러면 1 더하기 A, 2K 마이너스 2분의 1. 1 더하기 1은 자르니까 2로 바꿉시다. 자, 근데 지금 얘나 생긴 모양이 똑같죠? 그래서 극한값을 리미트 n은 k가 무한대로 갈 때 a, 2k나 리미트 k가 무한대로 갈 때 a, 2k 마이너스 2나 둘 다 L2라고 합시다. 그렇게 해준다면 L2 역시 루트 2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종합하여서 A에 의해 극한값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에는 루트 2가 나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셨나요? 아까 그리고 보니까 계산하다가 채팅 하나 보내셨던데 그 채팅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써 있었는데 어떤 거죠? 제가 뭐 계산 잘못했나요? 혹시 채팅으로 알려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뭐 따로 질문은 없으셨던 거죠? 네, 질문 따로 없으셨으면 네. 만약에 질문 있는데 A 네. 2K에서 굳이 두 번 빼야 되나요? 한 번 빼면 그 저번에 맨 먼저 한 것처럼 A 2K 플러스 1이랑 그 그냥 2K 해서 두 개 다 L이랑 똑같다고 네. 한 거랑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요? 플러스 1이랑 아, 마이너스 두 번 빼서 얘가 왜 그러냐면 네. n이 그 수열의 모양이 그 짝수 번째랑 그 홀수 번째랑 이렇게 달라지는 극한값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닌가 하고 검사를 열심히 한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절대로 제가 말한 건 네, 이거 전에 A 네, 2K 플러스 1이랑 A 2K 똑같다고 했었을 때 그 계산 네. 한번 잘못 나와가지고 또 값이 루트 2 나왔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네, 아까 했던 거 네. 요거 그냥 했을 때 된 거. 네, 요거는 홀수 짝수로 맞춰서. 네, 그러니까 음, 알겠습니다. 얘가 네, 얘가 왜 그렇게 아까는 왜 그렇게 나왔지 진짜? 잠깐만요. an 플러스 1 더하기 1 an분의 1 저쪽으로 넘겼을 때 0이 아니라 1이니까 네, 루트 2 나오던데 그래서 네. 요거가
네,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일단 이제 챕터 5.2로 넘어가서 급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급수는 여기서 영어로는 시리즈라고 합니다. 급수란 말이 좀 어렵기는 한데 그냥 항들을 더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 AN 이렇게 더한 것을 급수라고 하고 뭐 보통은 이렇게 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 문제에서 예를 든 것은 어떤 숫자예요. 지금 파이가 3.141592 6535 8979 3238 3626 점점점 이렇게 나간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얘를 어떻게 썼냐면 3 더하기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더하기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더하기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더하기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점점점 이렇게 갔거든요. 이런 식으로 표시했는데 이 더한 숫자가 많을수록 실제 파이의 값에 가깝게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극한값을 가지고 이렇게 수열의 합의 극한을 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무리수의 값까지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거를 급수라고 하고 이때 A1 더하기 점점 A2 더하기 점점점 AN을 했을 때 N에다가 무한대를 취할 수가 있겠죠. 극한을. 그러면 자 이거를 이렇게 더하는 걸 어떻게 표시했었더라? 얘를 리미트로 시그마라는 기호를 도입해서 쓰거든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표시를 해요. 자 그리고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아예 그냥 요 N을 그냥 무한대로 바꿔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렇게도 씁니다. 보통 이런 표시를 더 많이 쓰는데 얘를 우리는 무한급수 혹은 급수라고 부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냥 수열의 합을 급수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항들을 합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이제 물음이 생기게 되겠죠. 자, 무한히 더했을 때 이제 생기는 의문점 하나는 급수의 값은 유한한가? 무한한가? 이런 물음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n은 an이 만약에 n이었다.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무한대로 더해 나가면 얘는 당연히 무한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급수가 맞고요. 자 그런데 자 이런 거야 뭐 n 제곱을 해도 뭐 n 세제곱을 해도 2배를 해도 다 무한이 되는 건 알겠는데 이런 걸 한번 보죠. 리미트 an은 n분의 1 얘를 지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더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물음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 an을 n제곱분의 1로 정의하면 얘는 또 어떻게 되는가?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얘는 발산하고요. 그다음에 얘는 수렴합니다. 그것도 6분의 파이 제곱이라는 되게 신기한 숫자로 수렴을 해요. 6분의 파이 제곱, 그러면 우리가 파이를 정의할 수가 있겠네요, 이걸로. 네, 그렇습니다. 파이를 표현하는 방법이 세상에 뭐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아주 이제 우리 대학 미적분학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재밌는 부분이, 가장 쉬운 부분이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파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네, 지금부터 그 물음을 이제 해결을 할 건데, 먼저 조금 더 그 극한을, 그러니까 수열의 합의 극한, 급수를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다루기 쉽게 좀 잘라볼게요. 부분합이라는 개념이에요. 부분합은 뭐냐, 말 그대로 무한대까지, 처음부터 1부터 무한대까지 다 더하는 게 아니라 1부터 n까지 우선 더하자. 그 다음에 리미트 n을 취하자.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S1은 첫 번째까지의 합, S2는 두 번째까지의 합, Sn은 n번째까지의 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극한을 구하면 그 부분합도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이것을 구하면 곧 이것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을 구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무한급수는 부분합의 극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수렴하면, 부분합이 수렴하면 급수도 수렴. 만약에 이것이 발산하면 급수가 발산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가장 예제 1번으로 기하급수라는 것이 있어요. 자, 기하급수는 뭐냐? 지오메트릭 시리즈라고 하거든요. 얘는 어떻게 표시되는 거냐면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 더하기 ar 세제곱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건데, 얘는 부분합의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n번째 항은 어떻게 될까요? n번째 항은 ar의 n-1승이 되겠죠. 요걸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리미트 무한대로, n이 무한대로 갈 때 ar의 n-1승. 단 이제 a는 0이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면 r이 어떤 수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 r이 1일 때는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점점점 a, 얘가 a가 n개 있는데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당연히 발산하게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로는 r이 1이 아닌 경우를 봐야 되겠죠. 자, 1이 아니다라는 거는 첫 번째로 r이 1보다 클 때가 있고 r이 1보다 작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SN은 1 더하기래.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 더하기 점점점 AR의 n-1번째. n번째인데 n-1로 표시된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 아래 0승으로 시작했거든. 자, 이거의 합을 어떻게 구하면 될까? 자, 여기서 중요한 그게 하나 나옵니다.
R 양변에 R을 곱해서 한 번 더 써요. 그러면 맨 끝이 얘는 AR의 n승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를 빼봐요. 그러면 첫 항과 끝 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들이 싹 다 날아가게 되겠죠. 그러면 SN-RSN은 A 빼기 A의 R의 n승. 따라서 얘는 1-R 곱하기 SN이고 얘는 1-R의 n승이 되죠. 따라서 SN은 A 곱하기 1-R의 n승 나누기 1-R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R이 1이 아닐 때의 얘기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수렴하냐 발산하냐에 대한 거거든요. 첫 번째로 R이 마이너스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것처럼 R이 1보다 클 때는 지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은 리미트 1-R 1-R의 n승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얘가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죠. 분자가 발산하기 때문에 얘는 발산하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R이 1보다 작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큰 경우에는 R의 n승이 0으로 가게 되죠. 따라서 리미트 SN은 1-R분의 A가 될 겁니다. 그래서 R이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는 이렇게 된다. 이 결과를 보통 외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저희가 그 등차 수열, 등비 수열에 대한 개념을 배우지는 않았는데 지금 기하급수를 다른 말로 등비급수라고 해요. B는 영어의 ratio 맞아요. 비율이 같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무슨 비율이 같냐? AN번째와 AN 플러스 1번째 항의 비율이 두 항의 비율이 AN 플러스 1번째 항과 AN 플러스 2번째 항의 비율이 서로 같다는 뜻이에요. AN번째는 A 곱하기 R의 n-1승이고 AN 플러스 1은 A 곱하기 R의 n승이고 AN 플러스 2는 A 곱하기 R의 n 플러스 1이죠. 그러면 얘랑 비율을 따져보면 뭐가 나와요? A1R, AR의 n-1승분의 AR의 n이니까 R이 나오죠. 비율이.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비율이 R이 나와요. 계속 비율이 R로 똑같습니다. 그 비율을 되게 중요한 척도로 보는데 등비급수 기하급수에 수렴할 때 이 값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공비라는 값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공비라고 해요. 공통으로 가지는 비율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보면 여기 예제 2번이 나오는데 예제 2번은 5 마이너스 3분의 10 더하기 9분의 20 마이너스 27분의 40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갈 때 뭘 곱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3분의 2를 곱하고 있죠. 그러면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거네. 그러면 1 마이너스 3분의 2분의 자 초항 A는 뭐죠? 5죠. 그러니까 5. 그래서 답은 3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예제 3번도 한번 볼게요. 자, 예제 3번은 x가 1보다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시그마 n은 0부터 x의 n승까지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얘는 한번 써볼게요, 제가. 자, n이 0일 때의 x의 n승은 뭐죠? 1이죠. 1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세제곱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쭉 갑니다. 그럼 얘가 지금 초항은 1이니까 별 걱정할 게 없고, 그 다음에 공비는 몇이죠? 공비 r은 x인 상황이죠. 그럼 아까 공비가 어떤 조건을 가진다고 했어요? r이 x보다 작다. 아니, r이 1보다 작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1 빼기 x분의 1 이렇게 되어야 조건이 이럴 때 합은 저렇게 나온다. 1 빼기 x분의 1이 나온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되게 중요한 식으로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중에 덧셈을 열심히 할 때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어요. 혹시 1 더하기 2x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4x 세제곱 더하기 5x 4제곱 더하기 점점점 1 구하시오. 단 x는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런 식의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 혹시 눈치채셨나요? 지금 얘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값 자체도 1 빼기 x분의 1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1 빼기 x의 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더 어려운 걸로는 1 더하기 5분의 2 더하기 25분의 3 더하기 125분의 4 더하기 625분의 5 이걸 구하라고 할 수도 있죠. 자, 이런 경우는 조금 보기 어렵지만 우린 이미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힌트를 얻을 수 있죠. x가 5분의 1인 경우예요, 얘는. 그러니까 1 빼기 5분의 1의 제곱분의 1이니까 16분의 25 이렇게 구하면 돼요. 이 식을 가지고 응용하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더 열심히 응용하는 건 이제 적분을 해도 되겠죠. x 더하기 2분의 1 x제곱 더하기 3분의 1 x세제곱 더하기 점점점 얘는 ln 1 빼기 x가 되겠죠. 그래서 그 ln 1 빼기 x를 또 이렇게 덧셈을 이용해서 정의할 수도 있다. 로그 함수를 이런 식으로 이걸 정의라고 하긴 좀 그런가? 아무튼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 이걸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4번으로 갈게요. 예제 4번은 왜 하냐면 계산편에서 하는 거예요. 계산 트릭 알려드리려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n 곱하기 n 더하기 1분의 1 이것이 수렴하면 보이시오. 그리고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얘는 한번 써볼게요.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k 곱하기 k 더하기 1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는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부분 분수를 씁니다. 얘를 n분의 1 마이너스 n 더하기 1분의 1로 분리를 할 수가 있죠. 자, 이거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ab분의 1은 b 마이너스 a분의 1 더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요거를 그대로 적용한 거거든요. 얘를 하는 건 간단해요. 일단은 a분의 k 더하기 b분의 k1, k2 이렇게 분리를 해요. 그 다음에 얘를 통분을 합니다. ab분의 k1, b 더하기 k2a 얘랑 얘랑 같게 만들어서 계산을 해주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유도 과정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보여드렸고, 자, 이거 아무튼 이렇게 하면, 자, 이제 다시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b 빼기 a가 1이니까 그러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4분의 1 4분의 1 빼기 5분의 1 점점점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k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1, 5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점점점. 자, 얘도 지워지고 마이너스 k 플러스 1, k 플러스 1 싹싹싹 지워집니다. 자, 그리고 저는 n번째까지만 쓸 거예요. n번째까지만 쓰면 n분의 1 마이너스 n 더하기 1분의 1이 되고, 자, n번째까지는 똑같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우면 돼요. 그러면 1 마이너스 n 더하기 1분의 1이 되겠죠. 자, 얘가 뭐냐? 얘가 바로 부분합 SN입니다. 자, 그러면 부분합의 극한을 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게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1 마이너스 n 더하기 1분의 1은 1이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수렴하는 것도 보였고, 자, 그럼 수렴하는 걸 좀 더 그렇죠. 수렴하는 것을 보였고 그 값은 1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제 5번까지만 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질문해 주셨던 부분은 제가 카카오톡으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5번 조화급수 하모닉 시리즈. 네, 하모닉 시리즈는 한 유럽에서 되게 유럽 한창 수학이 발전하던 시기에 중요했던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 잘 알아두면 물리 문제 풀 때도 좀 편해요.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자, 얘가 지금 수렴하냐 발산하냐 요걸 따지는 거거든요. 결론부터 얘기하지 맙시다. 자, 이거는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7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9분의 1 더하기 10분의 1 더하기 11분의 1 더하기 16분 욕심이 앞섰네. 12분의 1 더하기 13분의 1 더하기 14분의 1 더하기 15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갈게요. 자, 그러면 예전에 얘기하기를 그 유계 개념이 있었죠. 유계. 그러면 그 아래로 유계, 그러니까 얘보다 작은 수열이 만약에 수렴을 한다면, 아니 발산을 한다면 얘도 발산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n분의 1보다 작은 수열이 합이 발산한다면 시그마 n분의 1도 발산이다.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아래로 유계.
그걸 쓰는 건데, 자, 그러면 얘보다 작으면서 발산하는 수열을 만들 수 있을까? 일단 복사를 해서 한번 뚫어지게 해보도록 합시다. 얘를 1은 그냥 냅두고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을 한번 봅시다. 얘는 지금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죠? 얘가 더 작죠? 분수는 분모가 크면 더 커지니까. 그러면 얘 전체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1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보다 작거나 같겠죠. 8분의 1 4개 있으면 2분의 1 아닌가요? 자, 그리고 뒤에 9분의 1부터 16분의 1까지 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16분의 1 더하기 점점점 16분의 1 몇 개야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8개가 있는 거랑 똑같죠? 아니, 그것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2분의 1보다 더 크거나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새로운 수열을 만들어서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8분의 1 4개 8분의 1 4개 16분의 2 8개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32분의 1 16개 이렇게 나가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럼 얘는 결국 뭐예요? 발산하게 되겠죠. 그렇죠? 발산하는 수열보다 리미트 n분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이 더 크죠. 따라서 얘는 발산입니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고 그렇게 해서 조화 수열은 발산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정리 하나만 딱 언급하면 오늘 수업 마칠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자, 정리는 정의가 아니라 띠오렘. 만약에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an은 0이 된다. 그러니까 그 일반항이 극한이 0이어야 이게 0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일반항의 극한이 0이 될 때 반드시 이것도 성립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거의 반례는 방금 예로 든 an은 n분의 1인 경우 이런 거 이제 명제로 잘 나올 수가 있어요. 증명을 잠깐 하면 리미트 an이나 an이라는 것은 리미트 sn-sn-1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 앞에서 정의하기를 부분합은 그 n번째 항까지 더한 것을 부분합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n-1번째까지만 더해도 더한 거를 빼면 an이 딱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각각이 수렴하기 때문에 sn-sn-1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얘는 둘 다 L 빼기 L이기 때문에 0이 나오죠. 그래서 리미트 an은
극한값이 0이 나온다. 수렴하는 수열에서는 일반항이 0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고생이 많으셨고, 자, 잠깐 캠 좀 부탁드릴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아까 중간에 캠을 안 켰는데, 이거는 제가 잘 처리를 할게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따 질문은 다시 해결해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